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패딩을 입고 있는데요. 제가 작업실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면은 보일러를 틀어도 한 서너 시간 정도 있어야 따뜻해져서 추우면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댓글로 달아주신 시청자분 한 분이 본인이 산 땅 기획부동산인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반응이 좀 괜찮아서 한 분이 본인 아시는 분이 제주도에 이제 땅을 사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다고 봐달라고 해서 햄스터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기획부동산 사례 하나 더 봐주세요. 공동 등기는 아니고 지분 등기입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공동 등기나 지분 등기나 같은 말입니다. 지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획부동산에서 자기들이 초보자들을 상대로 뭐 지분은 괜찮고 공동이 안 좋은 거고 지분 등기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고요. 사실 기획부동산 땅들이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다루지 말까 하다가 요거 제가 한번 봤더니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제주도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라고 오늘 영상 올려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60-1번지 60-5번지 각각 100평씩 샀다고 하네요. 기획부동산에 빨래질 당했던 곳인데 뭐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미 15년이 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청자분 혹은 뭐 회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냥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형님들이라고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몇 번 언급을 했었지만 제 채널은 보시다시피 남성이 80% 그리고 연령대를 보시면 45세 이상이 한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약 한 7, 8%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대부분이 저한테 형님이세요. 그래서 일단 호칭을 제가 그냥 앞으로는 편하게 형님이라고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60-1번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보시면 일단 제주도인데 국립공원 쪽은 아니에요. 다행이죠. 지도상에 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냐 아니냐, 맹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쪽에 지적도상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없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론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다고 해서 다 맹지는 아니지만 현황도로 같은 경우 제주도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가 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해주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 있는 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만 가지고는 되도록이면 또 안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위성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자체가 거의 얇아서 보이지 않고 위에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있긴 한데 이 도로도 위성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포장은 잘 되어 있는 그런 도로 같진 않아요. 그리고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무덤입니다. 흔히 말하는 묘. 땅 위에 묘가 있으면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분묘기지권이라고 들어보셨죠? 저 묘를 없애야 되는데 보통은 땅을 살 때 저 묘를 뭐 이장을 하겠다 혹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겠다 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땅을 벌써 15년 전에 사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위성사진이 뭐 최근 거니까 그 사이에 계속 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묘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옮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건축 행위 자체가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묘만 가지고 봤을 때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묘가 가끔 이제 위성사진에서 잘 안 보이면은 다음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다음 지도 상에도 이렇게 선명하게 묘가 보이죠. 하나, 둘, 제가 봤을 땐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옆에 60-5번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옆에도 보시면 묘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흰색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도로로 인정받긴 좀 힘든 도로 같아요. 물론 현장에 가봐야 아는 거고
또 이쪽 지자체에다 다 전화해 봐야겠지만 제 경험상 이 정도면 거의 건축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보시면 임야구역, 계획관리 지역,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 그리고 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요것 때문에 이제 땅을 사실 때 좀 좋은 거다 해가지고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2종 지구단위 계획이 돼 있으면 좋냐? 좋은 겁니다. 뭐 지구단위 계획 잡혀 있으니까 개발을 뭐 이쪽 일대를 다 개발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옆에 지적도를 잘 보시면,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적도를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약간 굵은색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지나가 있죠. 근데 이 선에 이쪽 부분이 살짝 60-1번지에 겹쳐 있어요. 아주 조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지적도에 딱 맞춰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위성 사진이랑 지적도랑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오차가 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약간 들어갔잖아요. 이쪽만 지구단위 계획 잡혀 있는 거고 이 밑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약 99%는 지구단위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 한 1% 정도 면적, 요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잡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고 이 땅은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개발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약간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같은 번지니까 상관이 있냐? 없어요. 그릴 때 잘못 그린 거예요, 한마디로. 지적 편집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렌지색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겁니다. 이쪽으로 다. 이 위쪽으로 관광지라고 써있죠. 이쪽으로 다. 여기 이제 골프장이고 이쪽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이 돼 있는 거고 이 밑에는 당연히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둘 다 써 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이 아주 조금 부분, 이 부분만 계획관리고 나머지는 다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예. 근데 이게 면적이 얼마가 계획관리고 얼마가 생산관리라는 거는 이 토지이용계획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뭐 좀 세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신 분은 아마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까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좋은 땅이야, 또 가격도 쌌겠죠. 그렇게 샀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획부동산들이 이거는 사기냐? 사기는 아니죠. 써 있으니까. 예.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게 들어오겠냐? 이 땅 전체에 안 들어오죠. 예. 이미 15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들어온다 얘기했으면 이미 들어왔겠죠, 지금쯤. 근데 안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관광지라고 써 있고 준보전 산지 써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제주도 쪽 땅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경관지구 등급. 제가 조금 보시기 편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자, 경관 보전지구라는 게 있고요.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 되어 있고 생태계 보전지구 4-2등급, 그리고 생태계 보전지구 5등급. 그러니까 생태계 보전지구가 지금 3등급, 4-2등급, 5등급, 그리고 지하수자원 4등급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일단 붙어 있으면 좋냐?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만. 근데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이나 뭐 이렇게 생태계 보전지구 4-2등급, 뭐 지하수 보전 4등급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면 나쁘지는 않아요. 건축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주택 같은 경우 짓는 거에는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만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 생태계 보전지구 4-2등급이나 3등급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대부분이 생산관리 지역이잖아요.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이라는 거는 건폐율도 30%로 깎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여기 그 생산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 아닙니까? 100평의 땅을 샀을 때 20평 정도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20%에서 다시 30%, 그러니까
6평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100평의 땅을 사면 건축을 6평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허가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되긴 된다.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30평짜리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러면, 근데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이다. 그러면 몇 평을 사야겠어요? 땅을 500평을 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기획부동산에서 팔아먹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이종 지구단위 계획까지 붙어있다 해가지고 요 조금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해가지고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팔아먹은 건데, 실제로 이 땅의 약 99%는 딱히 개발 가능성도 없고 쓸 수도 없다. 이런 땅을 지금 보시면 면적이 약 한 2만 평 되죠. 2만 평 가까이 되는데 공동으로 사셨겠죠. 이거 한 사람이 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잘못 사신 거죠. 일단 이것도 한번 등기부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일단 명의자가 총 87명이에요. 87명. 내용을 보시면 15년 전쯤에 사셨다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소유권 이전 2003년도에 주식회사 창원 인베스트라는 회사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안 나오죠. 왜냐면 예전 것들은 이제 이게 매매 금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2008년인가? 하여튼 그 이전 거는 안 나와요. 이게 매매 금액이. 그래서 어쨌거나 이때 매매를 했고, 그 이후 이제 2003년 10월 달에 사서 2004년도 정도부터 이제 팔아먹었네요. 한 거의 15년 됐네요, 정말. 쭉 보시면 얼마씩 샀는데 금액이 안 나오다가 이제 2000 많이 사셨죠. 대부분 100평씩, 120평씩, 이분은 300평 사셨고, 이분은 상당히 많이 사셨네요. 거의 한 800평 정도, 700평 정도 사신 것 같은데, 얼마에 팔아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많죠?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 거래된 걸 보시면은 100평에 2,4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100평에 2,400만 원. 그러니까 평당 24만 원. 평당 24만 원에 이제 2007년도에 요거는 사서 팔았던 분이, 샀던 분이 다시 팔은 거예요.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팔았고, 그래서 아마 요거 사신 분은, 요 질문 주신 햄스터님 같은 경우는, 뭐 햄스터님 지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인분 같은 경우는 얼마에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평당 한 20만 원 정도, 15만 원, 20만 원 이상은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동네 시세가 지금 얼마나 가겠느냐? 시세가 없습니다. 왜 시세가 없냐면, 이런 땅은 사실 거래가 안 돼요. 게다가 지분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등기는 안 괜찮고 지분등기는 괜찮다? 그 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예, 뭐 공동등기랑 도대체 지분등기랑 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모르겠는데, 다 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공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87명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87명이 합의를 해야 개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 도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이제 도로로 인정을 못 받아서 건축할 때 맹지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될 것 같고, 로드뷰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로드뷰가 지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로드뷰가 이 앞에까지밖에 안 나와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로드뷰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 만약에 이게 도로로 인정이 돼서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자, 이 땅까지 상하수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로드뷰로만 이렇게 위성사진으로만 봐도 이 근처에 건물이 하나도 없죠.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이 하나라도 요 앞에가 있거나 이러면 수도를 따올 수가 있어요. 상수도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상수도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큰 도로변에는 상수도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 상수도를 여기까지 끌어오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길 따라 가겠죠.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그럼 1km를 상수도랑 하수도 끌어오는데 돈이 얼마냐? 대략 상수도가 1m에 6만원 정도 들어가요. 허가가 난다 해도 그 파이프 간 비용만. 그럼 일단 여기까지 수도 뚫는 데만 6천만원. 그리고 하수도는 더 비쌉니다. 하수도를 여기까지 빼던가 아니면 여기다가 정화장치를, 오수처리 장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린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상하수도 넣는 것만 최하 1억 이상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1억 들여서 상하수도 넣어봤자 아주 작은 집밖에 못 짓는다. 그것도 87명이 다 동의를 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여기에 있는 도로가 도로로 인정을 받았을 때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도로로 인정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 남의 땅이거든요, 지금. 예, 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고 그냥 남의 땅이에요. 도로가 아닙니다. 예, 그냥 사람 다니는 현황 도로지. 그래서 이런 땅 사신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15년 지났다고 하셨는데,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15년 전에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최근에 물어봤더니 아직도 2천만 원이더라. 예, 지금 2천만 원에 그 가격에라도 다시 파실 수 있으면 팔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예 매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는 사람들이면 매매가 안 되죠. 아니면 또 똑같이 뭐 이렇게 속여서 팔아야죠.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뭐 여기 이종 그 지구단위 계획 잡혀 있다 해가지고 좋은 땅이다 갖고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속여서 팔아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러기가 쉽지 않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지금 여기 60-1번하고 60-5번 두 개 100평씩 사셨다고 했는데, 둘 다 아마 가격 비슷하게 줬다 그러면 한 100평에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이 정도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땅들은 둘 다 뭐 어떻게 개발 가능성이나 투자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기획부동산 관련된 거 이제 땅 사신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이렇게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5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뭐 언급을 안 해드렸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등기부등본 띄려면은 뭐 큰 돈은 아닌데 제가 700원씩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똑같을 것 같아서 굳이 그건 띄워보진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이런 내용들은 알아두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